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이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대덕전파천문대라는 곳에 전파망원경이 있습니다. 저는 별이 탄생하는 곳을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1970년대에 다녔었는데 당시에는 천문학과 천문대의 상황이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자연과 우주를 좋아했고 다행히도 수학을 잘하는 편이어서 자연과학을 택했고 그 중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학 덕분에 서울대 천문학과 학사 석가를 했고 당시 천문학의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가서 천문학 분야에 이학 박사를 따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에 3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체의 비밀, 천체의 정보를 연구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또는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것은 이론 천문학, 관측 천문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분석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수학이 부족하더라도 천문학을 할 수가 있는데 천문기기, 그러니까 기기에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전자제품 기기. 왜냐하면 천문학 기기들이 요새는 대형화돼서 그거를 잘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부족하더라도 기기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천문학을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천문학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그리고 그러나 한국에서 이제 학위를 하게 된다면 영어에서 아무래도 조금 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까지 정복을 하려면 역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서 더 넓은 천문학 지식과 영어를 동시에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유학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의 적성을 올바르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천문학 분야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학을 잘해야 되고 분석력을 잘해야 되고 관찰력은 물론이고요. 많은 데이터들을 인내력을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천문학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죠.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많이 발전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인도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제조업에 거기서도 산업혁명 비슷한 게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열심히 지금 쫓아오고 때로는 추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이지만 단점이 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심해로 간다든가 또는 우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해 또는 우주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4차 산업에 더해서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계속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기술, 우주과학 더불어서 천문학 이런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7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한국 천문연구원에 들어와서 당시에는 기기들이 관측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었지만 1985년도에 전파망원경이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인력도 적었고 기술적인 거, 기기를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천문학 인력, 기술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고 그거를 다 극복을 해서 지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관측 기기를 운영하고 또 연구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초창기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희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저희에게는 결국은 희열로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기를 우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성도 가고 달도 가고 지금 막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행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을 미래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이라든가 소행성을 탐사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에는 무한정한 에너지가 있고 또는 소행성 이런 다른 행성 쪽에 보면은 그 히토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귀중한 지하자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주에 나가서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체 연료를 로켓에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됐고 우리나라도 자체 로켓을 개발하게 된다면 우주로 탐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주 분야 또는 천문 분야 이런 쪽은 전망이 무지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길래 하는 점은 진로 또는 어떤 분야가 전망이 좋은가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진로보다는 자기 적성을 먼저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멀리 있는 은하를 보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것이 취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관측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천체의 비밀, 천체 정보, 우주의 비밀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전문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전문성이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 요새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죠. 자동차에 흥미가 있다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데도 견학을 해보고 또는 문학적인 소질이 많은 사람은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중화일보에도 가보고 웅변 연습도 해보고 소설도 써보고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경시대에서 나가서 체험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잘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잘할 수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하는 것이 또 몇 개 나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분야가 전망이 좋은지 이런 3단계 전략으로 나가서 먼저 좋아하는 거 찾고, 두 번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찾고, 그 다음에 진로를 택하면은 틀림없이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